자, 이제 1년부터 좀 시작을 하죠.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참여시입니다. 현실 비판적이고 반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소시민적인 삶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비적인 상황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제시하는데 그 상황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된 것 같아요. 구체적 사건을 좀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반복적 표현과 자조적 표현을 통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자, 첫 번째.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합시다. 앞에 소주제도 있죠.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죠. 쭉 밑줄 치고 이 부분만 해석 잘하면 얼추 1년을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일단 조그마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일이에요. 비본질이죠. 비본질적인 일이 바로 저 조그마한 일에 해당이 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한 일입니다. 네, 사소한 일.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에. 자, 분개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요 첫 번째 행 자체는, 첫 번째 행 자체는 본질적인 일에 요거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전체는 본질적인 일에, 본질적인 일에 어떻게 됩니까? 방관하는 모습이에요. 방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화자의 삶이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화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비본질적인 거는 막 분개를 하는데 본질적인 거는 반응을 못해요.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그래서 왕궁이 2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왕궁의 음탕으로 한 큐에 정리하겠습니다. 왕궁의 음탕. 이것도 세무죠. 음탕하다는 건 음란한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음탕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도덕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건데 부도덕성이 누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욕성을 나타내는 건데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 권력자들의 부정 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권력자들의 부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막 강제적으로 좀 뭔가를 뺏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하는 그런 거겠죠. 권력자들의 부도덕적인 등. 자, 요거는 네 번째로 오면 분노해야 할 본질적인 대상이 바로 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될 대상, 저게 본질적으로 분노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50원짜리 갈비로 넘어갑시다. 요즘 50원짜리 갈비 없는데 물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50원짜리가 갈비가 있네요. 와. 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이만 나왔다 하는 부분까지 밑줄 들어갑시다. 그래서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까지 밑줄 들어갑시다. 그래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 돈을 치르고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치르고 먹었을 텐데 기름덩어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소한 일, 그죠? 앞에서도 있죠. 조그만 일이죠. 조그만 일에 대한 사소한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일이에요. 비본질적인 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앞에 조그만 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민감한 겁니다. 사소한 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해서
마지막 네 번째 행인가요? 자, 마지막 네다섯 번째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해서 사행과 오행이죠. 사행과 오행 부분에서 나타나는 요 내용은 욕을 하고 있는 비속어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 분노한다라는 것을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것을 자신도 인식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시민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소시민적인 태도를 말하는 시적 화자가 알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1년 마무리. 그래서 조그만 일에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나의 모습으로 잘 정리할 수가 있죠. 다음 2연으로 넘어가서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 정정당당하게가 보이네요. 일행. 정정당당 일단 밑줄 쳐놓을까요? 줄이면 정당한 일이겠죠. 예, 정당한 일인데 여기서 정정당당한 것은 어떤 소시민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것에 분노할 수 있는 어떤 건전한 시민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붙잡혀간 소설가인가요? 그래서 정정당당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네, 소설가가 있네요. 네, 소설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현실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존재일 겁니다. 현실 비판적, 저항적 또는 양심적 존재일 겁니다. 양심적 존재 또는 그런 어떤 저항가를 나타내겠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그래서 세 번째는 네, 언론의 자유인가요? 네,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에 월남 파병에 반대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은 네, 밑줄 치고 2번. 요거는 뭐다? 본질적인 일이에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는 본질적인 대상에 해당되는 이 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해서 네 번째 행이죠. 자, 네 번째 행에서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예요. 네, 개인적 자유일 수도 있고 또는 시대적인 상황과 물려서 봤을 때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아까 언론의 자유 저기 있으니까 의견을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못하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소시민적인 태도, 소시민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본질적 속성, 본질적 태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질과 관련된 태도이면서도 화자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태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해서 야경꾼 증오인가요? 20원을 받아오는 야경꾼들을 증오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네,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도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 또는 네, 사소한 일에 해당이 돼요. 사소한 일에 해당이 되죠. 네,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 사소한 일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그래서 이연을 정리해보면 중요한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죠? 본질적인 일인가요?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본질적인 것을, 뭐 이렇게 해도 될 거고요. 본질적인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태도죠. 실천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태도 또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좀 쫄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음 3년 들어갑니다. 3년.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옹졸한 나의 전통은 하는 부분인가요?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라고 해서 3년의 일행과 이행 부분이죠. 1, 2행 부분은 이제 앞에서 드러냈던 이런 소시민적인 태도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시민적인 태도로 네, 오랫동안 살아왔다라는 내용이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릇이 돼서 체질화된 거죠. 네, 체질화됐고, 네, 체질화됐다 또는 버릇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체질화됐다, 버릇이 된 겁니다. 몸에 밴 거죠. 소시민적 태도가.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체질화되고 그렇게 이어서 무기력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변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경험적이에요. 저기 있는 것처럼 삼행 부분은, 네, 삼행 부분은 그냥 이렇게 번호를 쓸까요? 삼행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경험 제시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경험 제시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제시적인 표현이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참여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그거 봐요. 예, 경험적인 거죠. 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됐나요? 네, 일화제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제시적 표현이다라고 해서 경험제시 또는 일화제시예요. 사행부터 쭉 볼까요? 4, 5, 6, 7 인가요? 4, 5, 6, 7, 8. 8회까지 그 연 전체를 다 해야 되겠는데요. 널스들 앞에서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네, 거기 다시 한번 4, 5, 6, 7, 8. 8회까지입니다. 네, 그 연이 다 끝나는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니까 그 8회까지 나타난 내용을 보면 화자의 경험 또는 일화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경험 제시의 또 다른 표현이 일화제시, 하나의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졸함이 되게 오래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화 제시를 통해서 네, 소시민적 옹졸함이 언제부터 옹졸함이 오래전부터 계속됐다라는 얘기죠. 오래전부터 시작됐거나 오래전부터 계속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 하나하나 구절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시민적 옹졸함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뭡니까? 화자로 대표되는 화자의 어떤 그 화자의 소시민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거죠. 화자의 소시민성. 화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옹졸한 삶이 과거부터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옹졸한 또는 소시민적인 삶이죠. 옹졸한 삶이 과거부터
계속됐다. 예, 여기 그죠? 소주제죠. 소주제입니다. 소시민적 옹졸함이 오래전부터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화 제시된 부분, 이것이 바로 소주제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지요. 사연으로 넘어갑시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가 있네요. 그래서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연에서 첫 번째 행에서 스펀지 만들기죠. 스펀지 만들기 밑줄 치고 1번 정도 할까요?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거즈 접고 있는 일. 해서 두 번째 행에 거즈 접고 있는 일. 오케이. 밑줄 치고 요거 2번 들어갑시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그래서 진다가 있네요. 게임에서 지는 건가요? 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고 있다고. 예, 게임에서 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 지고 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네,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뭐뭐에 지고, 루즈죠. 지고. 그 다음에 뭐뭐에 진다. 패배주의죠. 그래서 지고도 세모, 진다도 세모 일단 쳐 놓읍시다. 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서는 사소한 일들이죠.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열거하고 있는 거고요. 사소한 일을 열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고 진다. 깨지고 또 깨지고 하고 있네요. 지고 또 깨지고. 자, 이거는 계속해서 화자가 진다라는 건 무기력함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시민이죠. 소시민은 화자이기도 해요. 소시민의 무기력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맥없이 진다라는 내용이죠. 무기력함. 떨어지는 은행나무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이건 또 무슨 표현이지?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에서 은행나무 잎은 사소한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사소한 일이겠죠.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은 사소한 일을 뭘로 느낍니까? 고통으로 느끼고 있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 것을 아픈 것으로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인데, 자, 이거는 자신의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은 화자 자신의 어떤 초라함을 나타내는 거죠. 초라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소시민적이에요. 초라요, 꾀째째예요. 쫄보예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나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왜소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체격이 작은 거죠. 왜소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무기력하구나. 이걸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알고 있다, 느끼고 있어요. 다음 6년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5년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자, 5, 6, 7 3개이 남아 있는데, 자, 5, 6, 7년에서 또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고 마무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년으로 넘어가지요. 5년. 자, 5년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비켜서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데, 자, 비켜서 있다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켜서 있다.
세모 쳐야 되겠죠.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비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인즉슨 첫 번째 불의에 불합리한 거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나쁜 것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비껴 서 있는 거죠. 비껴 서 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절정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비판과 저항입니다. 그래서 옹졸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옆에 있는 절정의 위에는 서 있지 않고 행가리 표현이네요. 그래서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절정. 요건 좀 동그라미 쳐둡시다. 절정, 동그라미. 이거인즉슨 비판 의식이죠. 비판과 저항의 한복판 또는 어떤 핵심적인 그 무엇을 나타내는 거겠죠. 한복판 또는 핵심을 나타내는데 비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정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서 있지 않고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앞에 거를 다시 정리할 수 있죠. 비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로 여기를 좀 체크하면 비켜 서 있다. 소시민적인 무기력한 또는 소심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군. 자, 됐습니까? 그래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소시민적인 무기력함이 무력함이 역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시민적인 무력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자, 정리 계속합시다. 정리 계속해서. 자, 다음 행으로 넘어가죠. 다음 행으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나는 그죠? 절정에 서 있지 않고 행가리 표현이죠. 그래서 무기력함을 요 두 가지 다 묶는데 여기다 쓸게요. 좀 반성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좀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에 서 있다. 절정에서 벗어난 거죠.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행도 똑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데 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이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똑같군. 그죠? 저항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소극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소극적 태도 또는 방관자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방관자, 한 발 물러서 지켜보는 방관자적 태도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지. 소극적으로 지켜만 보는 거다. 이게 바로 소시민의 어떤 그 특성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했던 말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내용이 좀 더 쉽게 빠져나갈 거야. 절정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정에서 비껴난 삶이에요. 여긴요. 그래서 절정에서 비켜 있는 모습이다. 소주제를 정리하고요. 6년으로 넘어갑시다. 자, 6년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니까 그죠?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해서 반성적인 거 보니까 6년 전에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거 빠졌네요. 비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에서 어떤 화자 자신을, 화자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인식을 하면서 플러스 반성적인 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오케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인식하고 있어. 알긴 아는구나. 예, 그런 말을 좀 덧붙일 수가 있죠. 자, 6년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옹졸하게 이렇게 반항한다고? 자, 이거는 앞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거는, 적극적이죠. 그래서 일행 부분이에요. 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 저항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또 반성하는 태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발장이에게 해서 여기에서도 힘없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발쟁이네요. 자, 이발쟁이에게 그 다음에 이발쟁이에게 해서 이발쟁이는 좀 세모 쳐볼까요? 이발쟁이는 어떤 힘없는 서민이라고 좀 해봅시다. 힘없는 서민. 이겠죠. 힘없는 서민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자,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뭐를 한다고요? 힘없는 서민으로서 화자가, 그죠? 화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내는. 그죠?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2벌 때문에, 그죠? 우습지 않느냐.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반항하는 대상이네요. 반항하는 대상, 힘없는 서민들에게, 힘없는 자에게 지금 반항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해서 땅 주인은 네모칸 쳐봅시다. 이거는 어떤 힘 있는 자라고 할까요? 그냥 가볍게 땅 주인. 권력이나 힘을 가진 힘 있는 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힘 있는 자는 화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자가 저항을 못하는, 반항하지 못하는, 반항 못하는 대상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좀 그런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직원인가요? 그래서 네 번째에 구청 직원도 땅 주인과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대상이에요.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동사무소,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얘기하죠. 동회 직원도 네모칸, 저항하지 못하는 대상, 반항하지 못하는 대상이에요. 1, 2, 3가 제시가 되고 있죠. 이들에게는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이발쟁이에게 또는 야경꾼에게, 그렇죠? 야경꾼에게 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옆에다 쓸게요. 이발쟁이 옆에 여기 5번으로 해야 되나요? 오행에 여기 있는 거. 야경꾼이죠. 그래서 야경꾼, 세모 칩니다. 요것도 번호로 들어갈까요? 이발쟁이 1번, 야경꾼 2번. 힘없는 서민을 상징한다. 화자가 반항하는 대상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화자가 반항하는 대상. 계속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이론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죠. 사소한 그 이론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이론 때문에 해서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우습지 않느냐 하는 부분 네모칸 쳐둡니다. 네모칸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네모칸. 오케이. 펴펴 쳐놓고요. 우습지 않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아느냐죠. 예, 아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요거 첫 번째 사용된 표법은 네, 의문 형식, 질문 형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질문 형식이니까 요거 서리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질문 형식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뭐를 강조하려고 자신의 옹졸함을 반성하고 있는 거죠. 옹졸한 소시민성을 지금 반성하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 스스로를 비우는 자조적인 어조, 자조적인 태도, 그런 말투가 나타난 걸로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비우는 거죠.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우서야. 그래서 뭐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라고 하는 이제 7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6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옹졸하게 반항을 하긴 하는데 약자에게 반항을 하는 옹졸하게 반항하는 또는 저항하는 삶을 사는 거야. 반항하는 삶을 사는 여전히 소시민적인 거죠. 그래서 모래가 있고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하는 부분에서 일행의 모래부터 체크할까요? 자, 모래 세모 쳐볼까요? 그 다음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해서 두 번째에 네, 바람부터 나오네요. 네, 바람도 세모. 그 다음에 먼지도 세모. 그 다음에 또 옆에 풀도 있네요. 네, 풀아라고 해서 풀도 세모. 한꺼번에 몰아떨구기 가능하죠. 얼만큼 작으냐,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 자연물입니다. 여기 자연물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연물과 VS로 할게요. 대결이죠. 자연물과 초라한 화자죠. 초라한 나, 소시민적인 초라한 것보다 옹졸한으로 할까요? 네, 옹졸한 나를 서로 어떻게 합니까? 네, 옹졸한 나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첫 번째 대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조, 스스로를 비웃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옹졸한 나에 대해서 자연물과 대조를 시키면서 또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독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독백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거죠. 자조, 스스로를 비웃는 것, 대조, 네, 차이 나는 거를 언급하는 거죠. 다른 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렇군. 그렇군. 자, 그래서 마무리되는 걸 보면 네, 자기 반성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마무리되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자조적인, 여기선 자조적으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데 자연물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연물과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연물과 대조를 하면서, 대조를 시키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 처절하게 반성하고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독백적이고 네 번째도 하나 더 쓸까요? 질문 형식이네요. 질문 형식으로 서리적인 요소도 좀 있고요. 다음 마지막 행, 정말 얼만큼 작으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행에 나타나는 말줄임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비웃고 반성하는
자조와 스스로 비우는 것 자조와 반성의 어떻습니까? 반성의 계속된다라는 것, 지속성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자조와 반성의 지속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긴 작품이에요. 비교적 긴 작품이에요. 생각보다 김수영님의 작품은 표현이 단순한 것 같아도 내적인 의미가 정말 해석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작품입니다. 좀 꼼꼼히 봐두기 바랍니다.